그런데 지금 와서 1, 2년 지나 보니까 그 성능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다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도 그렇고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요. 미국을 생각해요.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2차 전지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고 막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미국에서 팔지 말아라. 팔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보조금을 안 주겠다. 보조금을 안 주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팔지 말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그 차원 때문에 지금 중국을 밀어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등에서 2차전지 관련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대 수혜를 입는 거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 차원에서는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세계 탑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는 주로 리튬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했었고요. 거기 중국은 산화철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성능이 떨어졌어요. 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LG화학이 압도적으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BMW도 중국 CATL 배터리를 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우디도 중국 그 산화철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성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뭔가 기술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좀 다시 몇 년 써보니까 1, 2년 지나 보니까 그 성능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다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장착된 자동차는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쭉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시설, 능력 이런 것들은 압도적 1위니까요. 그냥 중국을 빼면. 네. 그럼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 ETF 말고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매매 훈련이라 해서 종목도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를 최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거나 삼성 SDI에 납품하거나 뭐 이런 소재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도 결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르기 전에는 1차적으로도 중소형주를 좀 위주로 먼저 보시는 건가요? 제가요. 네. 이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시향을 먼저 봐요. 저는 글로벌 시향. 뭐 예를 들면 어부가 고기 잡으러 바다 나갈 때 일기예보를 먼저 보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근데 전체 태풍이 오는지 폭우가 부는지 바람이 센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글로벌 시향을 가장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업황. 당연히 업황도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 종목이거나 차트까지 같이 보는 3단계로 인해서 종목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일단 말을 안 해요. 올라갈 종목을 이제 주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2차 전지는 더 이상 가진 걸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지 새로 매수하자고는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면 처음에 살 때도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 이런 구분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소형주는 시가총액 한 2, 3천억짜리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이 흔드는 종목은 안 해요.
그런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아예 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이보라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지 중소형주는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자꾸 역이용하니까 네. 개인들을 막 일부러 털어내려고 일부러 막 급락시키거나 뭐 가짜로 올리거나 가짜로 내리거나 이러니까 그런 종목은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납품하는 소재 부품을 뭐 더 좋아한다 그렇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 거기에 대한 편견은 없죠. 아, 소재주, 부품주, 장비주 뭐 다 타이밍이 딱 오면 매수 기회가 오면 일단 업황이 좋아야 되고 글로벌 시장이 좋아야 되고 업황이 좋다면 예, 추천을 매수를 하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네이버에서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네이버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게 거의 그 코로나 때 가격이더라고요. 예.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201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네. 증시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네. 지수가 30% 이상 35%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어요. 네. 현금을 막 살포했잖아요. 음. 그 유동성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 대비 다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직전의 부근까지 다 와 있잖아요. 대부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네. 주가는 원위치 됐는데 네. 그 코로나19로 인한 돈은 어마어마하게 뿌려진 상태라는 거지. 번 상태라는 거고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아, 풀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놓은 상태가 없다면 지금이 적정 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아.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은 현찰, 유동성을 증시가 흡수를 하지 않으면 증시가 오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유동성 때문에요. 네. 그러면 그게 긴축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시중에서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그 지난번에 1인당 $1,000씩 현금 지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아직도 은행에 다 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업률이 지금 최저 실업률이고 완전 고용 상태여가지고 사실 경기가 제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미국은요. 네. 걔들 소비를 하잖아요. 그네들이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합할 일은 아니에요. 걔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수입을 그렇죠. 줄일 거니까 수출도 걔들이 그게 내수가 탄탄하고 경기가 아직 줄어들지 침체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고 좋으면 조금만 지나면 분위기만 좋으면 그네들이 소비를 늘릴 거고 소비는 다 우리나라 수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그 미국을 좀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전 세계 시가총액 40%가 뉴욕 증시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 움직일 거니까 지금 미국 증시 상태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그 패트릭 하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노력한 결과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목요일은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러다가 기업이 다 너무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이번에 노벨 경제상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도 만약에 이대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유지될 거고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신흥국들이 국제 자금이 빠져나가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제 위기는 결국은 미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유엔에서조차도
야 미국 기준금리 맞아요. 너무 올리지 마. 음. 경고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은 야,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우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다 다 주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연준 의원 중에 17명 중에 2명이 지금 그러면 안 돼.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를 좀 완화해야 되라고 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11월 말쯤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기대감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있으면 또 정신은 잘 안 빠져요. 산타랠리를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12월 입사에 산타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많이 내린 거. 낙폭과대가 가장 큰 호재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내릴 만큼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 증시는 뭐 연말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 말씀해 주실 때 3분할로 사는 거 그 이렇게 네. 테크니컬하게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좀 적용해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주식 매수할 때 뭐 두려워할 때는 아니죠. 네. 한 번에 왕창 사는 것만 아니라면 분할로 산다면 뭐 2차 매수든 1차 매수든 분할로 산다면 지금은 뭐 매수는 두려워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은 사야 할 때다. 그러면 그 미국 주식 가운데 또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게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저거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은 사상 최고치의 그 분기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증시는 6%가 내렸어요.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내리고 이제 금요일 날 3% 올라서 3% 내린 셈인데 일단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테슬라가 너는 지금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라고 기대 심리가 크니까 그 기대 심리를 못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실망감에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유가 다 알잖아요. 일단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인해서 상하이 셧다운, 그다음에 사천선 청두 셧다운, 베이징 셧다운 이걸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산도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기대만큼 못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대부분 문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좀 충분히 올해 목표를 다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순이익만 해도 그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넘게 급증을 했고요. 순이익만 해도. 저기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도 16억 달러 대비 100% 증가한 33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작년보다 더블.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근데 주가가 작년보다 더블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가 이제 0.99달러였는데 1.05달러로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테슬라 기대치가 높으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고 테슬라도 지금 정말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에 네. 테슬라 같은 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노려가지고 예. 사면 좀 괜찮을 것 같고.